넘치고 웃음 가득한 홈 Sweet Home. 엄마와 아빠가 있고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 Sweet Home. 정상적인 사람들의 홈. Sweet Home.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있는 홈. Sweet Home. 비명 넘치고 눈물 가득한 홈 My Home. 파랗게 눈두덩이 멍든 아이들은 울음을 참지. My Home. 무거운 삶 무거운 공기 My Home. 눈물에 쩔어버린 부모가 있는 곳. My Home. 부러진 날개는 펴지지 않고 힘껏 내민 손은 잡을 수 없어. 절벽만 우뚝 선 세상 나는 오늘도 살아야 해. 나는 왜 태어나서 왜 안 걸까 왜 태어나서 왜 사는 걸까 나는 왜 태어나서 왜 안 걸까 왜 태어나서 왜 사는 걸까. 가족 가정 식구 아이 돈 타령하는 사람들 무거운 삶 무거운 공기 늪 어둠 감옥 지옥 탈출 비상탈출 벼락 그 세상 철벽 그 세상 죽지도 못해 죽은 듯 살아 미쳐서 살아 죽어도 살아. 거리를 헤매이는 그림자 집 밖을 서성이는 그림자 Home Sweet Home Home Sweet Home Home. 여기 대한민국 서울 오늘 극장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극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모니터 앞을 서성이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 지금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 온라인 관객과의 대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에서 라라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김성현입니다.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는 현재 3월 3일부터 잠시 멈춤 중입니다. 2주간의 잠시 멈춤 기간을 지내고 이 17일부터 다시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온라인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각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정민 배우님부터. 네, 저는 스페셜 딜리버리 홈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정사랑 역할로 출연하고 있는 배우 유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에서 김지윤, 박희원 친구와 함께 강아리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김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연습실과 무대에서 이 말 그대로 연습과 공연만 하다가 네. 이렇게 온라인 관객과의 대화로 이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그리고 살짝 좀 떨리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많이 왜냐하면 떨려요. 저희가 항상 이제 움직이면서 이 안무와 함께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 뭔가 좀 어색하기도 가사가 하고 잘 안 나오죠, 입에서. 네, 그죠.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 사실 일반적으로 관객과의 대화는 원래 이 공연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잠시 멈춤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네.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색하고 좋아요. 저 눈을 어디다 네, 대죠? 네, 맞아요. 관객 여러분들이 객석에 안 계시니까 네. 네, 어색하지만 좋네요. 그죠. 사실은 이제 관객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아이 컨택도 하고 여러분들을 좀 이게 직접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는데 이 카메라 앞에 서다 보니까 네. 조금은 어색하지만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 시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사전에 MJ 플래닛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관객분들께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 적지 않은 분들께서 참여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 서유진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단
이 공연에 관련한 에피소드를 좀 궁금해하셨는데요. 유정민 배우님께 먼저 네. 좀 여쭤볼게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김두리 배우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잠깐 생각해 볼게요. 네네네. 저희 공연에 관한 에피소드요. 네. 저는 연습할 때 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청 멘붕이 왔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두 친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랩이 좀 빠졌으면 랩이 네. 좀 저희가 잘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랩이라는 장르가 저희 공연 네. 중에 사라졌으면 하고 굉장히 많이 바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만들어져서 공연까지 오게 됐어요. 이 강아리 넘버 중에 그러고 보니까 랩이 이제 두 곡이나 네, 있잖아요. 있죠. 이 짜증나와 네. Shut 네, Up이라는 네, 네. 곡인데요. 네. 사실은 근데 이 넘버가 관객분들께 굉장히 사랑을 받는 넘버가 맞아요. 되었어요. 고등 네. 래퍼 나가라는 네. 그렇게 될지 저희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하리들한테는 제일 힘든 고비 중에 하나였는데 가사를 직접 써보자 네네.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가사를 쓰는 것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랩은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처음에 썼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음악 감독님이 잘 다듬어 주셔가지고 근데 딱 귀에 쏙쏙 박히게 네. 쉽게 이렇게 잘 네. 만들어줬죠. 너무 좋아요. 사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아 그럼요. 이 공연 중에 이 강아리 넘버 중에 랩이 두 곡이나 있는데 유독 또 관객 여러분들께서 크게 호응을 또 해주시는 넘버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네. 그런 곡이죠. 지금은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미션으로 남아있는 공연이 끝나는 날까지 아마 미션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유정민 배우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그 공연 중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거나 이런 거보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네. 이 노래들을 거의 다 외웠어요. 음. 집에서. 근데 그 무지개 가사들을 네네. 바꿔서 뭐 이리 와 내 손을 잡아 이걸 저리 가 내 손을 아. 잡지 마 이러면서 반대로 계속 집에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저 그 네. 영상 봤어요. 아, 네. 나중에 무대에서 헷갈릴 것 같아요. 이리 와 해야 되는데 저리 가가 막 생각날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아이들이 그 네. 딜리버리 노래들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중간에 잠깐 욕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직까지 그 랩은 잘 못 들었지만 욕설이 나오는 건 알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따라하면 다시는 못 듣게 하겠다고 했더니 네. 딱 그것만 안 따라해요. 아.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습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성현 배우님은요? 저는요. 제 두 번째 공연 날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공연 날이었는데 사실 왜 그렇잖아요. 첫 공보다 이 두 번째 공연에서 뭔가 좀 실수들도 좀 나오고 그렇죠. 긴장도 조금 풀리고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공연 날이었는데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저희 이제 공연 마지막에 에필로그 세 장면 있잖아요. 에피소드 세 장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소년원 장면이었는데 암전 중에 그거, 네. 저 벌써 너무 그 본인의 자리들을 이렇게 알아서 찾아가잖아요. 그쵸. 근데 제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암전 중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연한 일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내 자리 차지하고 누가 내 있다.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사실 뭐 달리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비켜. 너무해요 이거 진짜. 아니 근데 뭐 아주 힘차게 밀진 않았고요. 살짝 쿵 밀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 순간 여기가 아니구나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불이 딱 들어왔는데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잔디밭에. 그렇죠. 본인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바로 제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아주 생생하게. 그래서 나중에 조명이 다른 자리로 막 옮겨서 그쵸. 찾아다녔다는 네네. 마치 감독님이, 네네. 탈옥범을 추적하는 서치라이트처럼 찾아갔다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날 이후로 이제 우리 김지훈 배우님께서는 자기 자리에 꼭꼭 찾아가는. 저한테는 전날 카톡을 해줘요. 언니 오늘 자리 여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꼼꼼한 성격이시네요. 네, 자기가 한번 당해봐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좀 그쵸. 기억에 좀 남습니다. 네네 맞아요. 저 다음은 인스타그램에서 네. 이 정지민 37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이 결말이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는데 이 네. 공연하는 날마다 이 결말의 내용이 좀 바뀝니다. 혹시 이 몰입하는 감정이 좀 달라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결말이 가장
애착이 가는지 궁금해요라고 좀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두리 배우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공연의 결말은 사실 에필로그가 아니라 네. 그 싸울 거야 하는 장면에서 저희 공연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뒤에 그 새 에피소드는 말 그대로 에피소드. 그렇기 때문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 마음이 좀 가벼운 씬도 있고 네. 마음가짐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애착이 가는 장면 같은 경우는 연습 때는 저는 사실 병원 씬이 좋았어요. 네. 병원 씬이 좋았는데 이제 공연을 진행하면서는 소년원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공연 직전에 작가님과 상의하면서 하리 대사를 조금 수정했는데 네. 하리가 자기 앞날을 결정하는 부분을 언니 오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걸로 대사를 조금 수정하면서 저는 소년원 장면이 가장 좋더라고요. 애착이 가고. 정민 배우님은요? 저는 이제 제가 썼으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에필로그가 3개로 정리됐지만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건 7개였어요. 아, 욕심쟁이. 네. 제 작년 초에 정말 1년 말도 안 돼요. 전에는 네네. 1년 전에는 한 7개쯤 해보자, 무지개처럼 펼쳐보자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했던 이유 중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사실 이들에게 앞으로 계속 꽃길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18년 말에 저희가 낭독으로 이 작품을 발표했을 때는 사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에피소드 에필로그가 엔딩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마치 굉장히 꽉 닫힌 결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만 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선택들이 열려 있는 선택들이 이들의 앞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양한 에필로그를 좀 선택해보고 싶었는데 7개 하자고 그랬더니 연출님이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죽일 셈이냐 이래서 그건 네. 안 되겠다 싶어서 3개로 합의를 보고선 했는데 나눠서 쓸 때는 뭐 굉장히 판타지에 가까운 해피엔딩 네, 네. 어떤 건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것들 아니면 마지막은 조금 슬프죠. 마음이 좀 더 아픈 어떤 네. 장면 이렇게 해서 나눠서 썼는데 사실 공연을 하다 보면 이 3장면 다 어쨌건 셋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피엔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이제 그렇죠. 가족이 식구들이 같이 있으면 험한 일을 겪건 좀 더 흐린 날이 오건 비를 맞는 날이 와도 언젠가 또 극복해낼 수 있는 힘들이 서로에게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만약에 7개를 다 썼다면 그 중에 하나는 얘들이 다 떨어져서 살고 있거나 각자 모르는 사람들처럼 네. 아니면 하리가 영영 못 깨어나고 요단강을 건넜거나 이런 엔딩들도 사실은 네.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 작가 죽어라 이런 악플이 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접었고요. 그나마 그들이 계속 함께 있는 건 똑같은 결론인 것 같아요. 네, 맞닥뜨리는 현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배우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 3가지가 시작하는 위치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서로를 네.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은. 네. 그럼 성현 배우님은 그러니까 저도 이 뭐 몰입하는 이 감정이 좀 달라지거나 하진 않죠. 왜냐면 또 저는 이 한 장면을 네, 그렇죠. 집중해서 이제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뭐 감정이 달라질 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어떤 결말이 애착이 가는지 궁금해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소년원 장면이 가장 또 좀 애착이 가고 제가 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첫 느낌, 뭐 첫인상,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년원 이 에필로그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좀 현실적인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하리한테도 그게 네. 좀 속편한 선택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또 공교롭게도 그 장면을 또 제가 어떻게 또 하게 뭘 됐어요. 공교로워요. 맞아요. 본인이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해놓고. 그러니까 공교롭게 제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에이. 네, 네. 선택할 수 있었죠. 공교롭게. 그럼 요것도 이제 뭐 저희 또 연습 진행 과정 중에서 잠깐의 또 에피소드인데 이 3가지 장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
달랐죠. 또 각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속으로 되게 다행이다. 나 이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을 아무도 좀 노리지 않았어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그게. 자, 또 다른 이제 관객분들께서 네. 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서요.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네. 대답을 좀 해주셔야 할 것도 좀 있네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 제목을 스페셜 딜리버리로 정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후보군으로 어떤 제목들이 있었나요? 라고 인스타그램에 DOYOON 07162님께서 도윤님인 것 같은데요. 도윤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배우님이 아닌 작가님으로서 대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자홍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 작품이 만들어진 그 과정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작품 처음 쓰여진 초고가 쓰여진 게 2014년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작가가 아니었고 시골을 찾아서랑 한밤의 세레나데를 쓴 오미영 작가님이 초고를 쓰셨는데 물론 제가 그때 뭐 시납시스부터 같이 창작 작업을 하긴 했지만 근데 그때 초고에서의 제목은 맘투맘이었어요. 맘투맘. 그리고 결론은 이 두 여자가 마지막에 그룹을 결성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새로 데뷔를 하게 되는 네네. 그런 내용인데 그 그룹의 이름이 맘투맘인 어떤 결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품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서 2016년에 2월 달에 동숭호에서 공연을 하면서 스페셜 딜리버리라는 제목이 됐는데 그 오준성 연출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딜리버리는 본래 알면 배달이라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전달, 배달 이런 뜻이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은 서양에서는 아이를 어디에서 데리고 오나요? 아이는 어디로 나와요? 하면 황새가 물어다 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물어다 주는 황새가 아이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딜리버리 되는 것.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아이가 탄생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분만. 네네. 을 그 딜리버리라고 해요. 뭐 분만실을 딜리버리 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16년에는 하리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네. 썼기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2018년 공연을 앞두고 제가 이제 작을 이어받고 작품을 개작을 하면서 사실 제목을 바꿀까도 생각을 했는데 바꿀 수 없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기도 하고 작품 발표를 해놓고 사실은 바로 느껴지는 제목은 아니지만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만나졌겠죠, 이들이.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가족이 탄생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바꿀 이유가 퍽 없었지만 초점이 바뀌었으니 스페셜 딜리버리 홈이라고 부제를 붙여서 이번 올해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큰딸이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딜리버리가 무슨 뜻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특별한 탄생이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뭔가 없던 것이 새로 나온 것이니까 가족이 아니었던 이들이 가족이 되는 거니까 어떤 특별한 탄생이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작품을 해석하는 것도 작품뿐만 아니라 제목을 해석하는 것도 관객들이 더 고민하고 알아가시는 과정이 네.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목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럼 다른 어떤 좀 재미있는 후보군들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어떤- 연출님께서 네. 워낙 또 장명에 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는 오장면이시죠. 연출님은 진짜 장명에 능하셔서 뭔가 기발한 제목이 좀 있지 맞아요. 않았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셨고 저희가 추천받은 건 홈 스위트 홈. 홈 스위트 홈. 홈 스위트 홈으로 지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역시나 채택되지 않았죠. 자, 그럼 이어서 역시 작가님께 한번 좀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공윤배님께서 페이스북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이 지금 말씀하셨던 홈 스위트 홈, 이 부제가 스페셜 딜리버리 홈인데 시리즈물로 나올 계획이 있나요? 예를 들면 2탄은 홈을 패밀리로 해서 스페셜 딜리버리 패밀리. 내용은 사랑, 하리, 라라 3명이 한 집에서 가족이 된 이후 일어나는 이야기라던가 네. 이렇게 좀 남겨주셨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시리즈물 맞아요. 생각도 못했어요. 못했어요. 시즌 진짜. 2. 네, 시즌 2 네.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렇잖아요. 신데렐라, 뭐 백설공주 다 왕자랑 결혼하고 네네. 그들이 과연 잘 살았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해요. 네. 어떤 가족을 이렇게 형성하고 난 다음에 저 또 복닥복닥하게 살다 보면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비포 선라이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시리즈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들이 나이 뭐 10년에 한 번씩 뭔가 그들의 나이가 네네. 바뀌면서 관계가 변하는 것들 가족 사이에서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겠구나. 이들의 10년으로 그리거나 그쵸. 하는 것도 네. 재밌겠다라는 상상을 했는데 일단 시즌 2가 나온다는 건 시즌 1이 잘 됐다. 전제하에서. 사실입니다. 네, 네, 대박이 맞아요. 나면 그럼요. 상상을 좀 더 해보고요. 네. 근데 대박이 나지 않는다면 고이 접어야겠죠. 모든 시즌 2는 사실 이제 시즌 1이 네. 크게 성공을 좀 해야 하는데 크게. 네, 저희가 아직도 남은 기간이 2주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관객분들께서 저희에게 또 용기와 또 이 희망을 네. 또 주시는 이런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막 든 생각인데요. 이 작품이 시리즈물로 계속 좀 기획이 된다면 우리 두리 배우님이 나중에 정사랑 역할로 좋은 일. 10년 뒤에 아 제가 어. 10년 뒤에 아니면 여기 이 가족 안에 뉴페이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이미 네. 하리는 이제 10년 뒤가 됐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하리가 몇 살이에요? 28쯤 됐을 때 이 네네. 가족 안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또 그게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막 무궁무진 그쵸. 나오겠죠. 그러겠네요. 사람이 하나 더 늘면 네. 이야기가 계속 생기니까.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참여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불러만 주신다면 아. 네, 예, 제가 이렇게 두 발 벗고 네. 이렇게 그때쯤 막 엄청 막 이렇게 그죠. 유명해지고 비나이다 막 비나이다. 이래서 막 스케줄 바빠요 이러면서 안 올지도 몰라요. 꼭 함께 하고 싶네요. 네. 성현 배우님께서는 아유, 두 발 벗고 와야죠. 아, 정말로요? 그럼요. 네네네. 두리 배우님 함께 하는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전제하에. 네, 그럼요. 자, 다음 질문은요. 네. 페이스북으로 강은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 세 갈래의 결말을 라라 배역의 캐스트에 따라 다르게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하리의 배역의 캐스트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질문은요. 재창작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대한가족, 동반자 가족에 대한 주제를 선정했던 이유가 있다면이라고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두리 배우님께서 좀 먼저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결말이 에피소드가 세 개가 있었을 때 처음에는 원래는 그날 관객들이 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맞아요. 이제 투표로. 투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장치를 설치도 해야 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을까 하다가 뭐 공연을 보러 오셨을 때 먼저 투표를 하고 그리고 공연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제 그 합산해서 그걸로 네네. 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공연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말을 미리 이렇게 정해서 왔을 그쵸. 때 관객분들이 과연 그걸 좋아하실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연출님께서 이제 어느 날 하리들한테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좋아?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하필이면 겹친 거예요. 만약에 그럴 줄 알았으면 다르게 했겠죠. 뒤에 가서 상의하고. 근데 하필이면 겹쳤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라라 배우들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세 개가 딱딱 떨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라라 배우분들이 원하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라라를 연기하는 네. 저희 상은 선배님께서 애초에 처음부터 자기는 대사를 다 못 외운다고. 난 세 개를 다 못 외워.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은 배우님이 대사를 다 못 외워서 이렇게 됐다. 네, 그렇게 됐다. 그렇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은 배우님이 대사를 다 못 그렇구나. 외워서 그래서 하리들이 손해 봤구나. 저는 뭔가 그렇구나. 굉장히 좀 이
근사한 어떤 이유가 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상은 상은 배우님의 배우님이 노안으로 인한 네, 맞습니다. 기억력 감퇴에 의한. 감퇴에 의한.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연출님도 보고 계시죠? 네. 혹시 연출님께서 이렇게 좀 결정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실시간 댓글로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특별한 이유가 없으실 수도 해명해 주세요.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네, 이렇게 두 배역한테 묻기 전에 저한테 먼저 한번 물어봤어요. 네네. 어떻게 나라가 선택하면 어때?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뭐 이유를 특별히 묻지는 않았지만 되게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작품 쓸 때 저는 이제 이 작품에 세 가지 층을 두고 썼거든요. 인물간에. 그래서 핵심에는 하리의 이야기가 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로 구성했고 이 둘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입장에 라라 배역이 사실은 라라는 어떤 멀티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가해자이기도 하고 조력자이기도 하고 이들의 친구이기도 하고 어떤 인물이기도 한 그 모든 사람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가 관객에게 나레이션을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레이터로 사용을 했는데 나레이터이니까 사실 관객에게 이 이야기를 보는 어떤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라라가 이 인물들을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톤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달자이니까 사실 이 엔딩 에필로그를 라라에 의해서 바꾸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유는 묻지 않았고 저에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신의 한 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연출님은 이게 딱히 근사한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유가 있으시다면 꼭 실시간 댓글로,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 강은현님께서 2월 한 달간 모든 캐스트로 스페셜 딜리버를 아, 보셨다고. 이번 질문이 네네네. 네. 재창작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대한가족, 동반자 가족에 대한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다면? 네, 이거는 사실 초고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대한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건 사실 제가 가정을 꾸리고 네네. 엄마의 역할로 살고 있다 보니까 잘 못 봤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제 동생 같은 경우도 결혼했으나 아이는 없는 삶을 선택했어요. 어떤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살다가 자기랑 오랜 동안 친구로 지내온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동반자 가족인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결혼이라는 걸로 이루어진 혹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이라는 가장 핵가족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족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했던 부부와 그 자녀로의 구성원이 점점 현대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족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친구들끼리 같이 사는 파트너들도 있고 예전에 읽었던 기사에는 그 교수님과 제자로 만났던 이들이 노후를 함께 지내는 가족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정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같이 살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까? 아이가 그냥 태어나면 사실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 구성원을 선택하고 싶어 해요. 그럼 그게 문제인 걸까? 비정상인 걸까? 정상 가족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찾아냈던 거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됐어요. 이 강은현님께서 2월 한 달간 이 모든 캐스트로 스페셜 딜리버를 좀 보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세요.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같이 좀 모시고 오셨대요.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잠시 중단 상태이지만 배우님들, 관객분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길 기원하는 바입니다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저희 관객분들께서 이 미리 주신 질문들 중에 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인상 깊었거나 뭐 꼭 답을 해드리고 싶은 질문 같은 거 뭐 아. 있었을까요? 저는 원주영님께서 네. 페이스북으로 주신 질문인데요.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를 하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관객이 없어서 힘드실 텐데 응원합니다. 라고도 덧붙여 주셨거든요. 응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네. 해주시겠어요?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니, 제가 먼저 성현 할까요? 배우님께서 먼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작품 하면서 뭐 관객분들께도 늘 어떤 이 힘이 좀 되어드리고 뭐 좀 위로가 되어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이 관객분들한테 굉장히 좀 위로받고 있고 또 응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며칠 전, 그러니까 저희 이제 멈추기 직전에 한참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관객분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이제 관람을 하시는데요. 이 뒤에서 등장하기 전에 공연 시작 전에 이 관객분들의 어떤 웅성거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아주 일상적인 것들인데 그 일상적인 것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감동으로 좀 오기도 하고 울컥한 거예요. 맞아요. 그 맞아요. 어떤 그 관객분들의 그 공연 시작 전에 웅성거림이 뭔가 저에게 굉장히 어떤 큰 힘이 되고 또 뭐 위로가 되고 이 울컥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제가 받은 어떤 그런 좀 응원의 힘만큼 더 이 관객분들에게 좋은 공연으로 보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저는 또 이 위로받고 있고 또 관객분들한테 큰 또 좀 응원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백투리 배우님은요? 저는 저희 공연하면서 고민, 걱정 근심. 네 걱정, 근심, 고민 정말 불면증. 많이 얻었어요. 네, 불면증, 네. 다크서클 막 이런 거, 스트레스. 네. 근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다른 고민이 아니고 그냥 이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누군가를 이해해라고 말했던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고민을 터놨을 때 그래 이해 힘들었지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가 사용했던 단어 이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아직 뭐 결론, 뭐 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냥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군가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그걸 제가 아무튼 공연을 통해서 얻은 것 같아요. 네. 이해에 대한 생각. 네. 네. 정민 배우님요. 네, 저는 일단 제가 한 그 대본을 쓰기 시작한 게 한 10년 됐어요. 근데 원래 배우로 더 한 20년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 배우 일을 하다가 중간에 임신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극복해보고자 와우.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게 처음 시작이었고 그냥 심심풀이로 써보자 했던 걸 무대에 올리게 되는 감사한 기회들이 있었고 뭐 어떤 작품은 누군가 작가를 맡아야 되는데 작가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한 경우들도 있었고 이래서 그냥 어쩌다 보니 쓰고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작가가 되겠다는 어떤 일념과 사명감이 전혀 없었어요. 직업의식이 없이 그 사실은 돈 벌려고 글을 쓰기도 했고 어떨 때 뭐 칼럼을 쓰거나 아니면 어디 뭐 축제 대본을 쓰거나 이런 건 진짜 그냥 기능적인 어떤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필명을 지었거든요. 맞아요. 유자홍이라는 유자홍님. 네, 유자홍이라는 필명을 얻기도 했는데 사실은 작가로서 내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명감을 좀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잠을 못 자고 맞아요. 밤새도록 머리도 뜨겁고 온몸도 뜨거울 정도로 계속 뇌가 돌아가고 계속 질문이 끊이지 않는 사실 이 작품 자체가 관객을 향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사실 저는 먼저 저 스스로에게 그 몇 년째 하고 있는 질문들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 질문을 계속 찾아 헤매면서 나는 어떤 작가가 되어야겠구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글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정리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엔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였던 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사람들의 편견을 향해 질문하고 그 편견이
작은 균열을 얻고 그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관점이 1인치라도 바뀔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 작품을 내놓고 내가 펜대를 굴릴, 자판을 두드릴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정리되는 그런 경험을 좀 했고요. 그리고 주름을 얻었죠. 많이 얻었어요. 네, 많이 생기더라고요. 주름. 좋습니다. 네네. 다음은 이 강나래님께서 페이스북에 남겨주신 이야기를 좀 보았는데요. 네네네. 이 각각 캐릭터의 성격도 배우님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매력적이었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으로는 이 극 중에서 모두 상처를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서로 함께하며 극복해가고 있는데 배우님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하네요라고 좀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세요? 저는 잘 극복 못해요. 극복을 못하는 걸로 극복하는. 네, 엄청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속 질문을 저한테 엄청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네.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그냥 끝까지 힘든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대부분 다 두리 배우님처럼 네네.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답은 안 나오고 그렇지 네,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주변의 선배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뭐 나는 이랬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렇게 도움을 주시진 않고 그냥 경험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내가 되게 생각했던 멋진 분이 나처럼 힘들게 별것 아닌 내가 생각하는 별것 아닌 걸로 고민을 했던 분이구나. 그런데 네네네. 지금 나는 이렇게 멋있어요라고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은 그냥 시간이 답인가 보다. 잘 견디면 힘든 맞아요. 시간을 잘 견디면 언젠가는 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 또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총민 배우님.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이런 20대는 넘으셨지만 20대 나이를 갑자기. 네. 20대인 그 후배들이나 뭐 제자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너무 열심히 살다가 힘들어요. 너무 고민되고 앞날이 걱정되고 그래요라고 얘기하면 좀 대충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대충 살다 보면 어느 날은 또 열심히 살고 싶을 날도 있고 대충 살다 보면 이제 왜 어떤 길을 가는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다가 보면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을 때 보이는 풍경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두리 배우님처럼 그냥 아플 만큼 다 아프고 나면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혹은 새로운 관점이 주어지는 뭐 다 풀지 못해도 숙제처럼 남겨져 있어도 그냥 그게 인간적인 성숙을 얻을 수 있는 네.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엄청 고민을 계속 끌어안고 돈 주고 사온 것처럼 모아두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조금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가니까 갖게 되는 생각이 조금 내버려 두기도 하고 아니면 버텨볼 대로 버텨보고 근데 언젠가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뭐 방법이 있겠지 길이 있을 거야 잘 풀리겠지 이런 사실은 좀 되지도 않는 네. 긍정 마인드가 있어서 좀 거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견디기만 하면 나중에 그 후폭풍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저에 관련된 건 잘 참아서 넘기거나 아니면 그냥 뭐 모르겠어 그냥 다 포기해 이렇게 가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제 아이에 관련된 일들은 사실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그쵸.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감사하게도 특별한 일 없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을 즐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당장 있더라도 오늘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후회 없는 걸로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좀 관점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돼서 약간 미래지향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오늘 지향주의적인 현실지향적인 필요하죠. 쪽으로 네, 네. 세계관이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비슷한데요. 저도 뭐 20, 30대에 이 두리 배우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막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뭐 극복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니까 어느 순간 거기서 또 좀 해답이 얻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혹은 뭐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지금도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있어요. 닥치는 대로 읽어가지고 좀 해소하는 것도 있어요.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막 좋아해요라고 말하기 좀 수줍은데 어. 그냥 꼭 책이 아니더라도 그 모든 읽을 거리를 찾아와서 읽어요. 집에 있는 책 막 제목 보고 다 끌어와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쌓아놓고 처음부터 안 읽더라도 그냥 아무 페이지를 펴서 읽더라도 읽고 뭐 처음부터 읽고 아니면 표지만 보고 그래서 그 활자를 막 읽다 보면 그냥 빠져들어서 잊어지는 경우도 있고 공감 막 이러면서 잊어지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읽으면서 저는 해소가 되는 거를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조만간 파우스트 선물로 좀 해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고민이 싹 달아날 거예요. 네네. 그 두께 보시면 훌륭한 책이죠. 다른 고민을 할 것 같네요. 네네. 그죠? 네. 아 제가 또 다른 고민을 또 네, 안겨드리는 네, 네. 거군요. 고민은 고민으로. 고민을 낳는다. EJ. 네. 맞습니다. 다음은 이 또 조민영님께서 페이스북으로 남겨주신 이 질문인데요. 네. 네.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에서 가장 공감됐거나 본인의 삶에 어떤 힘이 되었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는지라고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본인이 가장 좀 인상적인 어떤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그걸 좀 연기로 좀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대본에는 노래방? 없지만 연기로 조금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떨까? 네. 본인 그러면 먼저. 네, 성현 네, 성현 본인 먼저 배우님께서 해주세요. 한번 아, 저부터요? 네, 네, 제안자가 보여주시면. 먼저 저부터. 본을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박수 치고 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네. 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좀 마음이 가는 장면이 있다면, 그랬구나, 우리 하리. 그래. 네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해. 이런 장면이 아니, 왜 있어요. 노래하셔야죠. 왜 갑자기 반칙. 왜 대사로 다시, 읽으세요? 음악이 준비가 되지 아니, 않기 무반주로도 때문에 충분히 저희 그러니까요. 준비가 됐습니다. 네 생각이 그럼 그렇게 해.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여기까지만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장면이 이게 그간에서는 라라가 하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에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서 이 장면이 좀 가장 좀 마음이 좀 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두리 배우님은요? 연기로 보여주셔야 돼요. 왜 근데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정말 아니, 쑥스러우시겠 또 재밌죠. 많은 그 부분들을 실시간 또- 댓글로 노래 불러주세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어떤 장면? 저는 하필이면 제가 하는 장면은 아닌데 네네네. 누가 될까봐 제가 참 네, 네, 해주세요. 그렇긴 하지만 집중하시고. 네, 집중하게 네. 집중하고 언젠간 이 길고 긴 비가 그치면 흰 구름 사이 무지개가 뜰 거야. 왜 저를 안 보세요? 웃을까봐. 저는 웃으실까봐. 저는 이 장면. 진짜 10년 뒤에 꼭 정사랑 하셔야겠어요. 좋은데요? 이 장면이 왜 좋으신데요? 이 가사말이 그냥 제 삶의 요즘 힘이에요. 제가 고민 되게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언젠가 이 길고 긴 비가 그치면 흰 구름 사이 무지개가 뜰 거야. 이게 저한테 그냥 답처럼 들리더라고요. 무지개 있으시잖아요. 에? 무지개 제가 봤는데 극장 앞에서 우리 두리 배우님의 무지개. 무슨 소리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키 180 아니요, 넘는다는 아니요. 그 180 무지개. 넘는다는 그 이미 무지개. 떴네, 이미 떴어. 그런 소리.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니 저는 두리 잘. 배우님 무지개 있으시면서 욕심쟁이. 네. 아니요. 다른 얘기인데, 네. 저는 아무튼 이게 그냥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무지개에게 영상 편지 너무 한번 줄까요? 좋아하시네요. 너무 죄송해요. 좋아하시네요. 아닙니다. 찬란하신 아닙니다. 그분. 자. 그래서 네. 네. 얼굴은 왜 빨개지세요? 참.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러실지 몰랐어요, 두 분이서 그렇죠. 열이 저한테. 푹 달아오르죠. 네. 아무튼 저는 이게 그냥 고민하고 있는 김두리에게
그리고 뭐 그 안에 있는 하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있는 노래의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언니들이 노래 부를 때 본의 아니게 약간 팬심이 생겨요. 막 빠져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방해가 될까봐 막 되게 아닌 척 하는데 전 정말 이 노래가 좋아요. 네. 정민 배우님요?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 작품 안에서 되게 좋은 장면들이나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참 네. 좋은 가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제가 쓴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뭐 라라 이번에 새로 이제 약간 수정하면서 들어간 라라의 신곡 네. 퍼펙트 같은 경우도 뭐 거기 있는 가사 중에 신이 완벽한 존재라면 그가 만든 나도 완벽한 인생이야라는 가사도 되게 좋아하고요. 또 이제 이번에 또 신곡 우리 강아리가 그 고딩 래퍼처럼 무대에 난입해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임신을 하면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 낳아서 부모가 될 것인가 네네. 엄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삶의 주체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당연히 뱃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생명은 소중하니까 당연히 낳아야지 낳지 않으면 넌 살인자 이런 어떤 공식을 그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여자의 삶에 가장 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일이라고도 정말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손해를 보는 건 여자 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낳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이제 물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을 하고 살고 있지만 맞아요. 사실 여자에게 손해가 나는 것도 일단 신체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뭐 수명이 짧아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더 계속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하게 되는 상황들도 오고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생겼으면 그냥 나야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논리들을 그 사람에게 그냥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기에서 하리가 그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 법이 본질적으로 옳은 네네. 것이 아닌데 그걸 그냥 그 법 안에 여자를 가둬서 여자의 삶을 재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네 한번 근데 들어볼래요. 원래 지금 다 차례차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네. 저는 네네네. 랩을 잘 못해서 사실은 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면이 관객분들에게 굉장히 또 사랑을 받는 장면이기도 그렇죠. 하고 저희가 또 이거는 뭐 대본에는 없지만 네. 즉흥적으로 혹시 한번 그 장면을 네, 조금만 불러주시면 네, 음악 어떨까? 저는 감독님 저한테 왜 준비됐나요? 그러시는지 참. 아유 예 아, 네, 무엇이든 좋습니다. 들어주시는 주희 감독님. 오 그러니까 정말 어떡하죠? 법 무조건 낳으란 법 그 법이 개바야. Yeah. 그 법 만든 사람들이 애를 대신 낳아주시던지 루머든 아니든 지웠든 말았든 도대체 뭔 상관? 루머든 아니든 지웠든 말았든 그만 좀 해 뭔 상관? 계속 가나요? 어중이 떠중이 재생 이빨 까진 소리 아주 우스워서 절로 깔깔깔댄 소리 애를 가졌든 말았든 지웠든 말았든 애 아빠가 외계인이든 짜장면이든 인도 카레든 누구든 네가 알 바야 쓰레 바야 오지랖 그만 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가 사실 하이라이트인데 네, 우리 또 네. 두리 배우님께서 이제 네. 또 공연장에서 또 그렇죠. 보여주시기 하이라이트는 위해서 극장에 와서 네. 보시는 걸로.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이사이를 채워주실 줄 알았어요. 이거 공연처럼. 확실한 또 솔로 무대니까 제가 또 도와드려야죠. 이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정말. 네. 아무튼 너무 또 멋있어요. 이거 맞아요. 할 때 진짜 하리한테 맞아요. 홀딱 반응. 이 또 두리 배우님뿐만 아니라 희원 배우님 네. 또 지훈 그렇죠, 배우님 다 이 각각의 이 또 매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면 래핑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전문 용어. 장난 아니셔서 좀 멋있었어요. 공부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스타일이 늦진 않았는데 우리 고등 래퍼 달라요. 저희 그 박자 타는 것도 다르고 네. 약간 톤도 다르고 맞아요.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꼭 네. 여러분들이 극장에 오셔서 확인을 또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페이스북에 임태은님께서 질문을 또 좀 해주셨는데요. 네. 극 중에 이 무지개라는 넘버, 아까 우리 두리 배우님께서 잠깐 불러주셨던 이 무지개라는 넘버는 사랑이가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노래잖아요. 네.
배우분들은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몇 살 때 김두리?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김두리. 초사의 김두리. 초사의 수학을 포기한 김두리에게 음. 초사의 수포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네. 다 잘하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친구들이랑 떠들다가 쌤한테 걸렸어요. 음. 너 나와 해가지고 나갔는데 앞에 숫자가 막 이만큼, 공이 막 이만큼 붙어 있는 거예요. 큰수 배울 때.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조, 뭐 해, 네. 뭐 경 이런 거 배울 때. 근데 그게 0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숫자도 막 너무 다 다르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막 네네. 어지러웠거든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리로 돌아갔는데 막 친구들이 엄청 놀리는 것 같은 이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수학이 너무 싫었어요. 모든 원인을 수학에게 돌린 거죠. 네네네네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왜 떠들고 있는 애는 당연히 모르는데 왜 질문하시나 몰라요. 잘 듣고 있는 애한테 아니 근데 질문해야지. 저만 떠든 거 아니에요. 저 억울해요 진짜로. 저만 떠든 거 아니었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돌아가서 그 뒤로 수학을 포기했어요. 수학이랑 담 쌓기 시작했는데 수포자. 네, 수포자의 길을 걸었는데 너무 일찍. 일찍. 지금 생각해보니까 친구들이 웃거나 막 큰 소리로 떠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네.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겠죠. 떠들었으면 자기가 나갔을 테니까. 그쵸. 근데 저는 친구들이 떠들고 놀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친구들이 너를 놀리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너 여기서 숨 한 번만 크게 쉬면 너 할 수 있는 거였다. 그리고 혹은 선생님한테 그냥 당당하게 잘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라고 대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고 맞아요. 싶어요. 그냥 좀 모르는 걸 인정해도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다 정말- 잘하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다 잘하는 애라고 저는 제 스스로 그게 저의 자랑이었는데 갑자기 여기 앞에서 멘붕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전 제 딸한테 그래요.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야. 외계인이야. 네. 그러니까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건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 잘하려고 하지 마. 애초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포기를 시켰어요. 100점 맞기를 포기시켰어요. 네. 그랬더니 조금 마음을 편하게 70점을 맞아도 괜찮아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되더라고요. 그러다 30점쯤 되면 이제 조금 또 화는 나잖아요. 위기가 오죠. 네, 근데 제가 또. 그랬거든요. 빵점 맞아와도 된다고. 근데 빵점 맞은 걸 나중에 100점으로 맞추는 네. 그 히어리 있을 터이니 아. 빵점 맞아와도 뭐라고 하지 않을게 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쯤에 초등학생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른들의 기대에 딱 맞추고 싶은 마음이 다 있고 내가 다 칭찬받고 다 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포기시켜야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길이 맞아요. 열릴 맞아요.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아 근데 저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주저하고 망설임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제가 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냥 해. 확신을 가져.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제일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자의식도 굉장히 많고 이런 좀 망설임 주저함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기를 좀 불어 넣어주고 싶어요. 정민 배우님은요? 저 글쎄 어느 때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아, 지금의 관점의 어린 저를 생각해 본다면 그 남자는 안 돼. 이게 네. 20대인지 30대인지에 따라서 이게 또 굉장히 그 남자는 누군지 없어요. 그죠. 그 남자가 누군지는 남자는 아무도 안 돼. 모르니까요. 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도 해요. 뭐냐면 학교에서 왜 사랑을 안 가르치지? 왜 이별을 안 가르치지? 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행복한 길인지를 안 가르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무수히 많은 상처를 입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남자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이 친구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피 철철 흘리지 않고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이별을 깨끗하게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연애를 하면서 어떨 땐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하고서는 누군가와 그 이별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나중에 한 3년쯤 지났을 때 나 못된 짓 했구나 이걸 알게도 되는 거예요. 되게 수치스러웠던 이런 경험들도 있고 누군가에게 홀딱 빠져서 막 정신이 없는 어떤 시기를 지났는데 나중에 돌아봤더니 왜 그랬을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사랑을 좀 고등학교 이전에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데요.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진짜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 할 때 어떻게 잘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방법. 사랑을 해라고는 하지만 네.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무지개님은? 갑자기 굳이 그 방법을 네, 알려주지도 무지개는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숙제입니다. 본능적으로 숙제. 아. 앞으로도 저에게 숙제겠죠. 앞으로 만날 무지개님을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만날 선생님, 자 다음 무지개님이라뇨. 질문으로 자꾸 뜨나 봐요.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알겠습니다. 방법, 아는 거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실시간 채팅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요. 제가 방금 따끈따끈한 네. 질문지를 한번 좀 받아봤습니다. 네. 강윤주님인데요. 네. 저는 세 분의 인물이 여성적 자매의 연대감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혹시 이 작품에 여성주의적 색채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도 가지고 계셨을까요? 라고 작가님께 좀 질문을 드렸네요.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예스 노로 대답을 하자면 예스이고요. 여자로 살면서 사실 여자의 삶을 잘 못 들여다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성 예술가로 살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제 앞에 주어지는 이슈들이 이렇게 시야가 워낙에 좁은 사람이었고 목전에 있는 일에 달달거리면서 살던 사람이라 그냥 다른 여성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이란 무엇일까 여성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그 몇 년 사이에 제가 봤던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저 말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직접 전에 들은 그 젊은 여성들의 삶도 그렇고 제가 하필이면 딸들을 낳아서 키우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라는 이제 고민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과연 여자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게 77년인가 제정이 됐다는데 저는 여성의 날을 올해 처음 들어봤어요. 난 여성인데 여성의 삶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부끄럽기도 해서 사실 재작년부터 그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여성인데. 물론 이제 제가 남성으로 태어났다면 그 남성주의를 공부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으면서 기울어진 줄도 모르고 살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혜택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든 다른 여성들의 삶도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리만 해도 그 사실은 태생부터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 가정 환경에서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렇게 착취당하는 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리를 구성할 때 인물 구성을 할 때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 같은 경우에 그 수기들이 있었는데 그 수기 안에도 사실은 정말 하리랑 꼭 빼닮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있었어요. 왜 그 길을 굳이 가야 했어? 라고 사실은 길 밖에 있는 사람은 질문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에겐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누군가가 빼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연대를 해줘야 되는데 남성은 관심이 없구나. 남성은 사실 그들을 빼내줄 만한 어떤 의지도 없고 사실은 발견하지 못해요. 저 역시 그랬던 것처럼. 그럼 이제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여성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조금 저처럼 조금 나은 환경에 있었던 여성이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정리하면서는 그런 여성 간의 연대
이야기를 했던 거고 사실은 그 전부터도 제가 했던 작품들은 사실 여성 투탑인 작품이 되게 많아요. 한밤의 세레나데나 식구를 찾아서나 이런 작품들은 그리고 최근에 했던 뭐 제인별곡이나 삼양동화나 뭐 이런 작품들 뭐 안엔 사실 여성의 이야기가 주축이 네. 되어 있는 이야기 그리고 여성 간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양한 여성의 삶, 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 우연인데 그거는 하려고 막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작품에 있어서의 라라도 여성성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나온 캐릭터예요. 원래 16년까지의 작품에는 게이가 없었어요. 그 이전 대본에 쇼케이스 대본에 잠깐 들어왔던 역할이 하나 있었는데 16년에는 게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라라를 투입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여성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성성의 장점은 무엇일까? 여성이 차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대요. 남성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여성은 감정적이라서 정치적으로 진출하면 안 돼. 이게 100년 전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참정권을 갖지 못하게 했던. 근데 과연 그런가? 저는 사실 제 주변에 감정적인 남성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성들이 훨씬 이성적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이건 명백한 차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기울어져 있다면 그리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의 주인공을 남자가 하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무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하며 여성성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 서사가 중심이 된 이야기를 계속 발굴하고 찾아 나가려고 하고요. 지금 리서치하는 작품도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네. 해요.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이제 함께하는 저희도 몰랐던 이야기들, 맞아요. 또 좀 자세히 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좀 알게 되니까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작품을 좀 임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또 한편 또 정리가 좀 되는 것 같네요. 이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또 저희가 이 준비한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너무 금방 갔네요. 그죠?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는 2주간의 이 잠시 멈춤 기간을 마치고 3월 17일부터 다시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2관에서 이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3월 17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공연이 다시 진행되는데요. 여기 있는 저희 세 사람과 저희 공연의 캐스트인 이상은, 윤성원, 전수미, 김지윤 그리고 박희원 배우들께서도 계속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저희 공연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MJ플래닛러브와 페이스북 아이디 MJ플래닛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했던 이 대화는요. 유튜브 MJ플래닛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MJ플래닛 채널에는 저희 배우들이 부른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배우들의 인터뷰 영상도 있습니다. 네. 많이 보러 와주셔서 즐겁게 봐주시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 팀도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마스크와 손 씻기 잊지 마시고요. 네.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